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름은 정말 길지만 아주 독창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긴 이름을 확실히 알렸던 트레일블레이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차가 3년 반 만에 부분 변경을 거치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또 기존의 형제차로 꼽히는 트랙스와 어떤 차별화점을 갖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한국 GM의 가장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분위기인데요, 올해만 해도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 더 많은 수출 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관심도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외관을 말씀드려보자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기본형, RS, 액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 차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이 범퍼 디자인이 헤드램프 형태에 따라서 액티브와 RS가 달랐지만 지금은 이 헤드램프와 그 주변 커버 디자인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범퍼 형태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다른 점을 찾자면 그릴의 패턴이라던가 이 범퍼 아래에 있는 부가적인 장식들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쉐보레 패밀리 룩을 아주 잘 따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크 크롬으로 마감한 이 X자 그릴 바라던가 또 LED로 길게 빼다 박은 주간주행 등 세로형 헤드램프가 최신 이 쉐보레 라인업의 일원임을 잘 알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안 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형과 이렇게 둘이 딱 붙여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보다 더 SUV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보여서 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릴은 이 RS가 유광 패턴을 강조를 하면서 보다 더 도시적인 그리고 고성능을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요,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 무광 패턴을 쓰면서 동시에 이 크롬 장식을 곳곳에 빼다 박았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이 시승차는 액티브이기 때문에 18인치 휠을 끼고, RS 같은 경우는 19인치까지 들어갑니다. 요즘 뭐 코나나 다른 이 컴팩트 SUV도 보면은 19인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동력이 모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타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따 이제 파워트레인 얘기를 말씀드릴 때 또 나오겠지만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주행 감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뒤태도 부분 변경인 만큼 조금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테일램프 그래픽이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무난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 그 X자형 그래픽이 오히려 지금의 이 디자인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릴에도 X자형 이 크롬 그릴바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뒤로 일관성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의 그래픽은 약간 듀얼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보다 개성보다는 무난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의 디퓨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앞쪽의 범퍼 장식과 마찬가지로 통일성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 리어뷰 같은 경우는 신형과 구형의 차이를 크게 못 느낄 것 같아요. 전혀 이 차를 몰랐던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게 구형이고 신형인지 잘 구분이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지붕에 있는 안테나예요. 오래된 차처럼 길다랗게 빠진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 샤크핀이라던가 유리에 내장하는 안테나가 대세잖아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의아해하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RS와 액티브 트림의 차이는 이 색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RS는 지붕이 검정색, 그리고 액티브는 흰색을 채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액티브가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이 루프 색상이에요. 흰색이 아무래도 지금같이 더운 여름날에 열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 RS의 검정색 루프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루프도 그렇고 전반적인 디자인을 봤을 적에는
액티브가 마음에 듭니다. 실내는 정말 풀 체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시보드가 바뀌면 이제 신체 효과가 상당히 극대화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렸거든요. 특히 지금 이 8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1인치 메인 스크린이 앞에 쫙 이어지면서 예전 트레일블레이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매력을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이 되게 낯이 익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초에 만났던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트랙스와의 형제차라는 점을 강조를 함과 동시에 생산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겠죠. 그런데 일단 뭐 해상도 자체도 꽤 높은 편이고 직관성도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있진 않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지금 이 구성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쉐보레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교를 부렸습니다. 이 모니터 화면에 비해서 베젤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함으로써 이 화면이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거죠. 이거 약간 편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11인치가 아니라 거의 진짜 12인치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잘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연결성을 강조함으로써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시보드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시보드 곳곳에 얇은 가니쉬를 지금 세틴 느낌으로 트림을 지금 구성을 했는데 색감이 되게 묘해요. 구릿빛이 나기도 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쪽 우레탄을 살짝 덧대긴 했는데 이 패턴 약간 직물 패턴의 느낌도 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조 시스템 버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것만 봐도 쉐보레 차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폰트라던가 구성이 뻔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공간감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컴팩트 SUV 중에서는 가장 큰 편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컴팩트 SUV 시장을 보면은 다들 막 커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코나도 엄청 커졌죠. 그리고 셀토스, 그리고 2차 형제차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오히려 크게 나와서 지금 대혼돈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 크기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타긴 상당히 좋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차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차박 얘기하니까 또 제가 예전에 이제 소규모 시승을 통해서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가지고 차박을 한번 했었는데 잘만합니다. 평탄화도 잘 되고 딱 두 명이서 자기에 좋은 그런 공간을 제시하는데, 물론 이 폭 자체가 조금은 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이나 어떤 기본적인 공간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레일블레이저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4.1kgm를 발휘하는 1.35 2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리부에 먼저 얹었던 엔진이죠. 3기통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막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중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랙스보다는 0.1리터의 배기량이 큰데 사실 그 차이를 느끼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하기 때문인데요. 무게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이 성능 차이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륜구동이 이꼽고의 차이는 확실히 차급을 결정하는 데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평상시에는 느끼기 어렵겠지만 겨울철이라던가 험로를 갔을 때 이 트랙션이 주는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쉐보레도 이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에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파워트레인이
우리나라의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던가 평소 운행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이 차의 쓰임새가 더 커지겠죠. 어떻게 보면 경차들이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큰 차종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연비는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증받은 연비가 지금 4륜구동 18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이 11.6km/L거든요. 고속도로 올라가야 이제 13km/L가 나오고 도심에선 한 9km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 배기량에 비해서 연비가 막 높지 않다고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배기량에서 만날 수 있는 4륜구동이 아마 이 차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륜과 4륜 이 구동 장치의 활성화를 버튼 하나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고요. 평소엔 2륜으로 충분히 가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의 메리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변속기인데요. 2륜구동 같은 경우는 무단 변속기를 제공을 하고 4륜을 넣어야지만 9단 자동을 지원을 합니다. 이 변속기는 확실히 성능보다 효율에 초점을 둔 듯한 그런 로직을 보여주네요. 사실 이런 차를 가지고 제로백을 잰다거나 서킷에 갈 일이 극히 드물잖아요. 일상적인 이제 주행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세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속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확실히 쉐보레도 무단 변속기나 이런 9단 변속기를 채택을 하는 걸 보면은 예전보다는 이런 주행 감각에서 세련된 모습을 또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차에 성인 4명이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무게는 느껴지긴 하지만 언덕길에서도 충분히 부담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속력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이 RS와 액티브가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차이가 은근히 크거든요. 지금 액티브 같은 경우는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감성, 부드러운 감성이 전해진다면 RS는 보다 빠듯하게 달릴 수 있게 이 탄탄한 그런 주행 실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이 스티어링 감각이 꽤 좋습니다. 적당한 무게도 느껴지면서 그렇게 막 또 무겁진 않거든요. 쉽게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인데 이 림 자체도 얇아서 잡기 편합니다. 네, 이번에는 짤막하게 오프로드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난한 인도가 지금 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만큼의 난이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뭔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바닥이 미끄러운데 무난하게. 확실히 차체가 작으니까 몰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배가 걸릴 염려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재밌는데 생각보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여긴 장난 아니다. 와. 이게 제동하는. ABS가 살짝 잡아주면서 한 대 내려가고 나서 출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대씩 안전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접근각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RS도 여기를 지나가는 건데 기본적인 이 체격이 오프로드를 타기에 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탈만한데 오프로드. 사실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는 게 지금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사가 막 세진 않지만 무난하게 자 가보겠습니다. 네, 살살
이야, 생각보다 가뿐한데? 막 스핀이 조금씩은 일어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바닥이 지금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럽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프로도 미끄러운 재밌네요. 네,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또 짧게 만나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상품성, 하지만 이 경쟁 차들도 그만큼 높은 이 제품력을 갖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격이라던가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관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예전에 비해서 거의 200~300만 원의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전 15년 전쯤이에요. 당시 GM대우가 비슷하게 나아갔던 행보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윈스톰과 윈스톰 맥스와의 관계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중형 SUV가 윈스톰 맥스가 체격은 조금 작았지만 보다 더 고급스러운 패키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외면을 받은 채 쓸쓸히 퇴장을 했던 모습을 당시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재현을 한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는데요. 이번만큼은 어떻게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헤치고 나갈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어떻게 이 상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성기였습니다.